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어린 왕자입니다. 작가 앙트 아드 생티 앙투안드 생택지 페리 옹기니 이정서 출판사 세움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어린 왕자, 누구나의 책장에 한 권쯤은 있는 어린 왕자. 저만 해도 각기 다른 번역으로 출간된 어린 왕자가 몇 권이 있습니다. 앙뚜안 생텍쥐베리, 프랑스 리옹 출생, 1920년 공군에 입대, 1929년 장평소설 남방 우편기로 작가 데뷔, 두 번째 소설 야간비행으로 페미나상을 수상, 인간의 대지는 같은 해 미국에서 바람 모래와 별들이란 제목으로 영문판이 번역,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40년에는 나치 독일에 의해 프랑스 북부가 점령되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어린 왕자를 집필했고 1943년 미국 한 출판사에 의해서 불문판과 영문판이 함께 출간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1946년 프랑스 출판사에서 다시 출간되었고요. 생텍쥐베리는 1943년에 프랑스로 돌아가 공군 조종사로 활동했고 1944년에는 지중해 상공에서 마지막 정찰 비행 중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친구들이 생텍쥐베리의 녹음본과 초벌 원고를 정리해서 성체를 출간했고요. 오늘 낭독할 이 책은 옴기니 이정선님의 번역입니다. 다시 찾은 어린 왕자. 어른들도 가끔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주로 말을 통해서입니다. 숫자를 신뢰하는 어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어릴 적 언어를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그만의 방식으로 말을 했던 것인데 우리는 어른의 시각으로 혼자 상처받고 들벗기면서 심하게는 내가 왜 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하는 생각에 부끄러워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와 어린의 시각차. 그것은 시공간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어린 왕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떠난 이유나 다시 돌아간 이유는 모두 꽃 때문입니다. 그녀 꽃과 함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그녀가 미워져서 자기 별을 떠났지만 결국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간다는 것이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독자들은 이 단순한 사실조차 명료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기에 나오는 대화 몇 마디만 기억할 뿐입니다. 사막의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어서야 라거나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겠지 같은 말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린 왕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몇 마디 말들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되었을 따름이지요.
좋은 표현만 두고 본다면 저 말 못지않은 멋진 말들이 본문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단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감정들, 오해, 이별, 후회, 자부심, 사랑, 우정, 죽음, 소멸, 이 모든 것들이 아프면서 아름답게 녹아있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정말 그랬나?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책을 다시 들춰보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가진 어린 왕자에서 그것이 느껴진다면 이미 당신은 제대로 된 어린 왕자를 만난 것이니 당신에게 이 책은 전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레옹 베르트에게 내가 이 책을 한 어른에게 헌정한 것에 대해 아이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내게는 진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른은 세상에서 내가 가진 최고의 친구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책도 이해합니다.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어른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 지내고 있는 프랑스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절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모든 이유로도 충분치 않다면 나는 이 어른의 옛날이었던 아이에게 이 책을 헌정하겠습니다. 모든 어른들은 처음에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따라서 내 헌사를 고칩니다. 그가 작은 소년이었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내가 6살이었을 때 한 번은 체험담으로 불리는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이미지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고 있는 보아뱀 한 마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그 그림의 모사본이 있다. 그 책은 알려주고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소화를 위해 6개월 동안 잠을 잔다. 나는 그때 정글의 모험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이번에는 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나의 그림 1번. 그것은 이와 같았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내보이며 내 그림이 혹시 그들을 두렵게 하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내게 대답했다. 모자가 어째서 두렵게 할 거라는 거지? 내 그림은 모자를 표현한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표현한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안쪽을 그렸다. 그들에겐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번은 이와 같았다. 어른들은 내가 보아뱀의 안쪽을 그린 것이든 바깥쪽을 그린 것이든 그에 관해서는 제쳐두고 대신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권고했다. 그것이 내가 6살 나이에 화가라는 굉장한 직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였다. 나는 내 그림 1번과 2번의 실패로 낙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결코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설명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따라서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만 했고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세상 곳곳을 비행했다. 그리고 지리는 정말이지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중국과 애리조나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었다. 만약 누구라도 밤에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용한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숱한 교류를 가졌다.
난 어른들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것이 내 견해를 크게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나는 조금 명석해 보이는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항상 지니고 있던 내 그림 1번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은 그거 모자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보아뱀이나 원시림이나 또는 별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췄던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브릿지, 골프, 정치, 그리고 넥타이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지각 있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아주 만족해했다. 나는 그렇게 혼자 살았습니다. 실상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없이 사하라 사막에서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된 6년 전까지 말입니다. 내 비행기가 얼마간 고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정비공이나 승객도 없어서 단지 혼자 그 어려운 수리를 해낼 각오를 다져야만 했습니다. 그건 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난 간신히 일주일치 마실 물이 있었을 뿐이니까요. 첫날 밤 나는 여느 주거지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모래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양 한복판에 떠있는 뗏목 위의 난파선 선원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동틀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의 내 놀라움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말했죠. 부탁인데요. 내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응? 내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마치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벌떡 일어났죠. 나는 내 눈을 잘 보이게 문질렀답니다. 나는 주의 깊게 바라보았죠. 그리고 나는 엄숙하게 나를 살펴보고 있는 매우 기이한 복장의 꼬마 한 명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내가 그를 성공적으로 그린 것 중에서 가장 나은 초상화입니다. 하지만 내 그림은 물론 실제보다 덜 매혹적입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난 어른들에 의해 화가라는 직업이 좌절된 6살 이후 보아뱀의 앙과 박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그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나는 너무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이 환영을 바라보았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나는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꼬마는 내게 길을 잃은 것 같지도 피곤해하는 것 같지도 배가 고픈 것 같지도 목이 마른 것 같지도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게 여겨졌죠. 그에게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라고 할 만한 구석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물었죠.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리고 그때 그는 내게 매우 부드럽게 아주 진지한 사항처럼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부탁이에요. 내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불확실성이 너무 압도적이면 사람들은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의 거주지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험에 처한 내게 그것은 황당하게 여겨졌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공부한 것은 무엇보다 지리, 역사, 수학, 그리고 문법이었다는 것이 떠올랐고 그 꼬마에게 조금 언짢아진 기분으로 나는 그리는 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죠.
그는 내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내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나는 결코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에게 내가 그릴 수 있었던 단지 2개의 그림 가운데 하나를 그려주었답니다. 그것은 보아뱀의 바깥이었죠. 그런데 나는 그 꼬마가 내게 대답한 것을 듣고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보아뱀 속 코끼리를 원한 게 아니야.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아. 나는 양이 필요한 거야. 양 한 마리만 내게 그려줘. 그래서 나는 그렸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보고는 그리고 나서 아니, 이 양은 이미 너무 병들었어. 다른 것을 그려줘. 난 그렸습니다. 내 친구는 너그러움과 함께 귀엽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도 이건 양이 아니잖아. 이건 염소야. 뿔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또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앞의 것들처럼 거절당했죠.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랫동안 살 양 한 마리를 원한다고. 그래서 인내심도 다했고 서둘러 엔진 수리를 해야 했어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끄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툭 던졌죠. 그건 괴짝이야. 네가 원하는 양은 안에 있어. 하지만 나는 환하게 빛나는 젊은 심판관을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당신은 이 양에게 많은 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 내 별은 너무 작거든. 틀림없이 충분할걸? 나는 네게 매우 작은 양을 주었으니까. 그는 그 그림 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봐, 그가 잠들었어. 그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 내게 그렇게 많은 질문을 했던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것을 결코 들으려 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은 우연히 뱉어진 말들에 의해 아주 조금씩 내게 밝혀졌다. 예를 들면 그가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고 물었다. 이 물건은 뭐야?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녀. 이건 비행기야. 내 비행기지. 그리고 나는 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다. 뭐라고? 당신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와, 그거 재밌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매우 멋진 웃음을 터뜨렸는데 내게는 많이 거슬렸다. 난 내 불행이 진지하게 여겨졌으면 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가 덧붙였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늘에서 왔다는 거네? 어느 별에서 온 거야? 나는 그라는 존재의 신비로움에서 희미한 한 줄기 빛을 본 직후에 갑작스럽게 질문했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니? 그러나 그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 비행기를 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것으로 당신은 아주 먼 곳에서 올 수는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내 양을 꺼내서는
자신의 보물을 넋놓고 감상했다. 여러분은 이 반쯤은 믿을 수 없는 다른 별들에 의해 불러일으켜진 내 호기심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내 꼬마 친구, 너는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은 어디니?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 침묵 끝에 대답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자가 매우 좋은 점은 밤에 그것을 집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물론이지. 네가 친절하다면 온종일 그를 붙잡아 매둘 줄도 줄 수 있어. 그리고 말뚝도. 그 제안은 어린 왕자에게 충격을 준 것 같았다. 붙잡아 매둔다고? 무슨 기괴한 생각이야. 그러나 만약 네가 그를 붙잡아 매두지 않으면 그는 어디로든 달아날 테고 잃어버리게 될 텐데? 그러자 나의 친구는 다른 의미의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그가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어디든지, 앞으로 곧장. 그때 어린 왕자가 심각하게 말했다. 그건 문제가 안 돼.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그리고 아마도 조금 쓸쓸해졌는지 그는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간다 해도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해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향 행성이 기껏해야 집 한 채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린 왕자, 오늘이 여기까지입니다. 들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래도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